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입니다. 네, 급격한 조정 장세를 겪었던 2월 주식시장이 지나가고 3월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3월 변동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 겪었던 급격한 조정 국면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3월의 코스피 예상 밴드의 상단을 2,530에서 2,640, 하단은 2,350에서 2,4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키움증권은 3월 초 지수는 부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진정될 것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 전 의장처럼 비둘기파가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3월 초의 조정장을 지나면서 이 FOMC 이후로는 4월의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이 3일절을 맞아 휴장했던 가운데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 및 알루미늄 업체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다음 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철강 및 금속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글로벌 증시와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호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태우입니다. 개장에 앞서 전 거래일 마감과 해외 증시 상황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3월 변동장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월에 겪었던 급격한 조정 국면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2월 초부터 극심한 조정을 겪었던 이후 중순부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면서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28.83포인트 내린 2427.36에 장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075억 원어치를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7억 원, 2646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긍정적인 경기 진단으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해 하락했다는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인의 종목 가운데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소폭 올랐고 삼성전자와 포스코, LG화학은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도 닷새간 지키던 870선을 내주면서 850선에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기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6.94포인트 내린 857.06에 마감된 코스닥 시장에서 868.50의 장을 시작한 개인만 1,812억 원을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1억 원, 1,305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종이, 목재, 출판, 매체 복제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이외에 금속과 운송, 기타 제조, 방송 서비스와 건설, 인터넷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일 13만원 대비 1,400원 내린 11만 9,600원에 마감을 했고 바이로메드와 신라젠, 로엔 등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6.94포인트 하락한 857.06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와 이렇게 국내 시장이 변동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종목별 상위 순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순매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는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기관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의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며 사자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S오일과 현대중공업의 강한 매수세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순매도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자리를 셀트리온으로 대체했습니다. 이후 카카오와 포스코의 강한 팔자세를 보이며 지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삼성전자의 수주간 팔자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어서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었고 세 번째로는 한미약품의 강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신라젠의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텍셀 테트컴과 차바이오텍의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 바이로메드, BH, 그리고 컴투스의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에서는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포스코 컴텍 순으로 상위 매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 외국계 투자자들과 같은 순위의 매도세를 보였고 아모텍을 3위로 올리면서 조금은 다른 투자 방향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와 마감 동향 모두 복습해봤습니다. 이어서 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량이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아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인도분 서부 텍사스탄 원유는 배럴당 0.65달러 내린 60.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0.44달러 떨어진 64.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은 3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망치 200만 배럴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미국 원유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추가 증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네, 이어서 해외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20.22포인트 하락한 24,608.98포인트의 장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92.45포인트 낮은 7,180.5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36.16포인트 하락한 2677.67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는 혼란스러운 경제지표 속에서 세계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주요 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충격파로 하락세로 출발한 유럽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동반 폭락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음에 따라 장중 하락폭을 키우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런던 지수는 전날보다 56.274포인트 하락한 7,175.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57.93포인트 추락한 5,262.56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244.91포인트 하락한 12,190.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미국발 증시의 약세가 유럽의 증시를 끌어내렸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세계 최대 광고 업체인 WPP는 올해 부진한 매출 성장률을 제시한 이후 8.2%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과열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지만 매파적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하원 증언에 비해서는 발언 수위를 완화했다는 분석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와 동시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전거래일 대비 20.81포인트 하락한 2,406.55포인트로 장 출발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0.25포인트 하락한 846.81포인트에서 장 시작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파란불 켜면서 움직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04포인트 내리고 47,000원 하락한 203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는 2.48포인트 하락한 15만 7,500원 선에서 장 시작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는 0.41% 하락한 36만원 선에서 장 출발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0.22포인트 하락한 22만 7,500원 선에서 장 출발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는 0.96% 하락한 62,100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네, 롯데칠성은 0.58포인트 하락한 154만 5천원 선에서 장 출발할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카카오가 12만 7천원으로 전일 대비 0.78포인트 하락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오쇼핑은 20만 8,800원으로 전날 대비 1.09%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는 현재 18,100원으로 1.37% 하락한 18,050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반도체는 23,500원으로 전일 대비 1.47% 하락한 23,500원 선에서 움직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M은 36,600원 선에서 0.41% 하락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3월 2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의 출발 흐름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성민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월 28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8.78포인트 내린 2427.36 지수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3억 원 그리고 2612억 원을 순매도하는 흐름 가져갔는데요. 개인은 2579억 원 순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철강, 금속이 2.8% 빠졌고 기계, 건설업, 서비스업, 그리고 음식료품 등도 모두 2%대로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화학과 증권, 제조업, 의약품, 그리고 운수창고,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보험, 운송장비 등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업종과 종이목재업종 등은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35만 3천원으로 전일 대비 0.68%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2.41% 많이 빠지면서 7만 6,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과 현대차, 신한지주 등의 종목 등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 한국전력, SK텔레콤, 삼성 SDS 등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한솔홈데코 종목은 펄프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전거래일 하루 11%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한편 영흥철강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0% 가까이 올라주면서 8.3%나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세기상사, 신화실업, 그리고 부산산업 등의 종목도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던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필룩스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254개 종목이 상승했고 총 557개 종목이 하락했으며 64개는 보합세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95포인트 내린 857.0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9억 원 그리고 1328억 원 순매도 흐름 나타냈고 개익은 1791억 원 순매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통은 5%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제조와 금융, 오락문화, IT 하드웨어, 통신방송 서비스, 건설업종, 운송업종 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메디톡스, 그리고 CJ E&M, 펄어비스, 티슈진 등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 각각 8% 그리고 4.3%나 빠져주면서 큰 폭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로엔 등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드래곤플라이 종목이 5세대 통신 기반 VR 게임을 선보이게 되면서 18.87%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트레이스와 경남제약 등도 전일 대비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위노바 종목은 상장 폐지 소식에 27.41%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거래일 시설 및 운영자금 마련으로 805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대한광통신도 25.54%의 깊은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전거래일에는 제이웨이와 뉴보텍, 네페스 신소재, 그리고 코이즈 등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318개 종목이 상승, 총 859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11.5원 오른 1082.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양장시장 전일 마감 동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종목을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금호타이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자구 계획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으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이 늦어진 가운데 28일 널뛰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5.26% 오른 5,6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 한때는 9.96%나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전에는 9.12% 떨어진 4,835원에도 거래가 이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채권단의 해외 매각 추진 철회를 요구하면서 자구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노사 협상 움직임에 따라 투자 심리가 크게 출렁거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회생 절차 개시까지 언급을 해주면서 노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간 약정서 체결 시한은 26일로 제시가 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구 계획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일단 시한은 연장된 상태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호타이어의 오늘 현재가 어떤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현재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역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2.14%, 2%대 웃도는 낙폭을 시현해주면서 현재가 5,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금호타이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티게임즈 종목입니다. 모바일 게임 전문기업 파티게임즈가 게임 아이템 거래 플랫폼 B&M 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연내 합병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파티게임즈가 B&M 홀딩스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연내 합병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모다로부터 B&M 홀딩스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SBI 인베스트먼트의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SBI 인베스트먼트가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B&M 홀딩스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파티게임즈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지난 27일 펀드 결정을 위한 투자 확약서를 체결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B&M 홀딩스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IMI와 아이템베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B&M 홀딩스는 아이템 거래 수수료율 변경 및 모바일 RPG 게임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강세 보였던 파티게임즈 종목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파티게임즈 종목인데요. 1%대 웃도는 상승폭 1.38% 상승해주면서 11,000원 거래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보실 특징주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9에 대한 기대감에 240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이후 9일 만에 2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에서 신제품 갤럭시 S9과 갤럭시 S9 플러스를 공개했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등의 요인으로 주가는 보합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거래일 SK텔레콤, KT 그리고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공식 대리점과 온라인샵을 통해 갤럭시 S9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보합세 보였던 삼성전자 종목인데요. 오늘 현재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은 현재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현재 1.23%, 1%대 웃도는 낙폭을 시연해주면서 232만 4천 원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무림페이퍼 종목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림페이퍼가 전날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회사 무림PF가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수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의 오름세를 시연해주면서 지분 가치가 주목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무림PMP는 올해 들어 44.2%의 상승폭을 기록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요. 무림페이퍼는 무림PMP 지분 67.34%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림페이퍼가 보유한 무림PMP 지분 가치는 2,7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시가총액 1,300억 원 대비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은 펄프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무림PMP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1월의 펄프 가격은 톤당 89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1% 상승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어 펄프의 가격 상승은 공급 쇼크와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화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생산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게 되면서 공급량이 줄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현재 구간 무림페이퍼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주가 흐름까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시작해준 무림페이퍼 종목인데요. 1%대 웃도는 강세 흐름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3,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각종 발표를 앞두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접어든 것이 아시아권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일본의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가 떨어진 21,724.4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일본 증시의 하락은 미국에서 각종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접어든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종합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가 상승한 3,273.9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카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1.6으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가권지수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27% 정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1,785.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는 양장시장의 지수가 하락 반전해주면서 시장 마무리됐었는데요. 오늘도 하락세 지속해주는 모습으로 장 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양장시장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 개장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5%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또한 0.94%, 1%대 밑도는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49.02 지수를 보여주면서 현재 오전 구간을 이어나가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개장 지수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는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종이 목재와 전기가스 업종 두 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하면서 출발하는 업종은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관련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 2.3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이 세아베스틸 종목이 현재 3.16%가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현대제철 종목이 2.99%, 포스코가 2.21%, 이 동국제약도 2.79% 정도로 3%에 육박하는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3월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정적인 증권사들의 견해가 나오면서 증권업종 역시 2.05% 정도로 큰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종 내 종목별로는 유안타증권이 3%가 웃도는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도 3.07%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현재 1.81%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세 번째로 높은 낙폭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업종 내 종목별로는 제주항공이 2.85%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2.46%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시각 3,500원 떨어진 13만 9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CJ 대한통운과 현대상선 그리고 대한항공 우선주도 모두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의 큰 낙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업종은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운수창고 업종 1.48% 정도의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동국실업 종목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2.69%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65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주공 종목과 대창단조 종목도 모두 2% 후반대로 큰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비스 업종과 은행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과 금융 업종 등도 모두 1%를 웃도는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름세 보이고 있는 업종 두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목재 업종이 0.49%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현재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신대 양재지 종목이 7.96%로 업종지수 상승률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실적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장 출발부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입니다. 42,0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제지 종목과 아시아제지 종목 역시 모두 2%와 3%를 각각 웃도는 좋은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현재 0.53% 정도 업종 내 업종 지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별로는 한국가스공사가 2.72%로 가장 큰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 부문에서 이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되면서 오늘 2% 웃도는 좋은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47,2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 종목도 모두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2,82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업종별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1%를 넘게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종목도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5% 정도의 낙폭 시현하면서 전거래일보다 27,000원 정도 떨어져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32만 5천원 선으로 다시 한번 230만 원대로 주가 떨어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강보합과 약보합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0.91% 정도의 약세를 보여줬지만 현재 시각에는 0.13%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6,8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1.27%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상승한 35만 7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포스코가 각각 2%대로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UV가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호재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관련 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오늘 2.48% 정도의 약세 흐름 같이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종목도 오늘 2.49% 가까이의 낙폭을 보여주면서 9,000원 떨어진 35만 2,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는 종목이 얼마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온 시스템 종목이 2%대로 견조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 시현하면서 250원 상승한 12,7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웨이 종목이 오늘 1.5% 정도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AI를 탑재한 화장품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00원 상승한 87,9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업종별 흐름 그리고 종목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0.54%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현재 5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1.29% 정도 전거래일 대비 업종 지수 하락률을 시현해주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종목별로는 이상 네트워크스 종목이 2.8% 가까운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300원 하락한 1,4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인 HR 종목도 2.34% 낙폭을 시현하고 있고 뒤를 이어서 KTH 종목도 2.1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1.32% 정도의 낙폭 보이면서 오늘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업종 내 종목별로는 크로바 하이텍 종목이 8.55% 하락하면서 업종 지수를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른전자도 오늘 5.25% 정도의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이었던 2월 28일 이 바른전자가 작년 영업 손실이 1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는 악재가 들어왔던 종목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FST 종목도 2.68%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도 3%대로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현재가는 300원 하락한 11,3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이어서 방송 서비스 업종과 섬유 의류 업종도 오늘 1% 웃도는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오늘 0.74% 정도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 탄력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내 종목 중에서는 한탑 종목이 9.6% 상승하면서 2,17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 네이처셀 종목도 5.42% 정도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처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FTSE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보이면서 오늘 매수세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특징주에 이름 올리고 있는 네이처셀 종목입니다. 이어서 전기전자 업종이 0.53%, 기타 제조업종이 0.45% 가까이의 상승폭 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종과 정보기기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업종지수 상승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흐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92% 정도 상승폭 시현하면서 급락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개장 직후부터 특징주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2만 6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라젠 종목은 오늘 0.1% 정도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100원 떨어진 10만 2,3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로메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0.3% 정도 상승폭 시현하면서 23만 4,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자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 순서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61억 원, 195억 원 물량 담아주는 모습 이어가지고 있고 기관이 홀로 1077억 원을 물량 덜어주고 있습니다.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45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홀로 262억 원의 매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222억 원 물량 덜어주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524계약 물량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 또한 986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으로 현재 오전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기관이 홀로 1542계약 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시각 수급 상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월의 첫 거래일 3월 2일 우리 시장 오전 출발 구간 지수 움직임과 종목별 움직임들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증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KB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LG 종목입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안정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2017년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이 짚어낸 LG의 리스크 요인은 2017년 실적의 역기저 효과입니다. 2017년 LG는 자회사인 LG실트론을 매각함에 따라서 매각 대금이 일회성 이익으로 인식된 바 있고 LG의 연결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일회성 이익에 대한 소멸로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LG실트론의 매각 대금은 6,200억 원이고 순이익은 2016년 690억 원이었습니다. 네, 한편 KB증권은 LG의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자체 모멘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상장 자회사인 서브원은 그룹건설공사 매출에 대한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LG CNS 또한 2015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LG CNS와 서브원의 합산 영업이익은 2016년 2,090억 원, 그리고 2017년 2,40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LG의 연결 영업이익이 2조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체 모멘텀에 대한 부재라는 이슈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LG가 새로운 국면까지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LG의 매력도가 크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특히 LG는 타 지주회사 대비 PBR이 낮은 수준이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고 있는 할인율 관점에서도 낮은 수준을 함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LG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방어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LG는 순현금 구조의 재무제표를 갖고 있으며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익 안정성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LG의 주가는 지수와 무관하게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KB증권에서는 LG에 대해서 투자 의견 홀드 보유와 함께 이 목표 주가 97,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표 주가의 경우 이 12개월 포워드 BPS 및 베타의 변화 등을 반영해서 직전 목표 주가보다 6.6% 정도 상향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KB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LG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LG는 전거래일 빨간불 켜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0.35%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흐름은 또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LG는 파란불 켜고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3.25%의 하락폭을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800원 상승한 8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LG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제목을 이 주가 조정은 가파른 실적 개선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담은 제목 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1월에 면세점 사업 부문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월 한국의 면세점 매출은 1조 3,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4%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설날 및 춘절 연휴가 1월 27일부터로 1월의 기저가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1월의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급증을 2월 발렌타인데이 수요에 대비한 중국의 선구매 수요로 해석하고 있지만 SK증권은 중국의 소비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가 중국인의 구매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위안의 강세가 강화된 2018년 하반기부터 주요 아시아 국가로 입국하는 중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면세점 매출 역시 2017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리포트에서 최근의 면세점 매출에 대한 호조를 중국인의 구매력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신라가 그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호텔신라는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공항 그리고 홍콩 공항을 비롯해 태국과 일본의 시내 면세점을 운영 중입니다. 이들 사업장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 개선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인의 구매력 확대로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호텔신라 종목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더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향수와 화장품 판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확대에 따른 매입 협상력이 향수와 화장품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 호텔 신라의 구매 협상력은 절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호텔 신라의 실적 개선 강도를 이전보다 현저하게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공항에서 이 향수와 화장품의 독점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서도 1청사와 2청사에서 향수와 화장품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조정은 가파른 실적 개선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호텔 신라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전거래일에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장 마감했던 호텔 신라 종목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종목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장 시작한 모습으로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1.2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1,000원 상승한 82,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리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SD생명공학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제목으로는 이미 시작된 턴어라운드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생명공학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7% 증가한 338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국의 해외 매출액은 각각 191억 원 그리고 5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춘절을 앞두고 주문이 많았던 작년 4분기보다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프라인 부문의 성장으로 매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오프라인은 위생 허가 취득 품목 증가와 중국 내 헬스앤뷰티 채널 입점 효과로 7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 내수는 1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84%가량 증가한 82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한 연결 자회사와 홈쇼핑 상품에 대한 매출의 증가로 원가율 상승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증가로 인한 판관 비율 하락으로 영업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SD생명공학의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78.3% 증가한 352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700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1,3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지속되면서 중국 매출액은 855억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입점 효과로 오프라인 성장 또한 기대되고 있는 SD생명공학 종목입니다. 상해 법인과 국내 솔렉 판매 호조로 연결 자회사 매출액은 367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과 달리 일회성 비용이 없고 자회사 손실에 대한 축소로 올해 영업이익률은 20%대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올해 전체 영업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예측돼주고 있는 SD생명공학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결 자회사들의 성장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에 사용되는 EPS를 기존의 별도 기준에서 연결 기준으로 변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SD생명공학의 투자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이어진 턴어라운드의 지속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78.3%나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위생 허가 취득 증가와 함께 입점 효과로 인한 중국 오프라인 판매 증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오프라인에서 44.9% 정도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종업계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짚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중소형 화장품사 5개 PER이 20.5배인데 반해서 현재 이 SD생명공학의 2018년 PER은 14.6배로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22.2% 상향 조정한 22,000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실적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전일에는 0.27%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해주면서 장 마감했던 ST생명공학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생명공학 종목 현재 주가 흐름에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54%의 하락폭을 시현해주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00원 하락하면서 18,350원 현재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T생명공학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컴투스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제목은 온게임 개발사 이미지를 탈피한다라는 제목과 함께 3분기에 출시가 예정된 신작 게임 소식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출시가 계획되어 있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에 대한 흥행 기대감이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컴투스입니다. 출시되는 스카이랜더스는 액티비전의 주력 재산권 중에 하나로 게임 플레이와 오프라인 피규어 수집을 결합한 토이즈 투 라이프 장르입니다. 2011년 출시 이후 피규어의 판매량은 3억 개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누적 매출액은 35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액티비전과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스카이랜더스 아카데미의 세 번째 시즌이 방영될 예정이어서 직접 재산권 인지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꾸준한 매출을 창출 중인 컴투스의 개발 및 운영 능력과 기존 신작들 대비 월등히 높은 지적 재산권 영향력 간의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흥행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 축소에도 불구하고 서머너즈 워의 견고한 매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의 비중은 12.9%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했지만 매출액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줬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축소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e스포츠 시장에 대한 진출과 주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한 매출 증대 및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 게임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 개선으로 긍정적인 예상 보이고 있는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투자 의견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거 대비 보수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너즈 워가 매출의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두 번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한 이용자 기반 확대 그리고 매출 성장 또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가 상승을 제한했었던 이 단일 게임에 대한 높은 의존도 역시 하반기에는 스카이랜더스 모바일이 출시된 이후 축소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스카이랜더스 IP의 경우 북미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된 신작들보다 흥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 IP 기반의 MMORPG 신작 역시 향후의 성장을 견인할 요소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컴투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를 18만 5천 원으로 기존 목표 주가보다 23.3% 정도 크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컴투스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전일에는 0.62%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지었던 컴투스 종목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컴투스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주고 시작한 현재 시장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1.9%의 하락폭을 시현해주면서 부진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6만 원 현재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 종목의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증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절 휴일 이후 금요일 시장 시작한 지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중에서 선전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현재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신인 아이돌 데뷔 등 호재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 빨간불로 시작해서 현재 전일 대비 5.6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가 16,900원 대비 950원 상승한 17,850원 선에서 거래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문가들은 트와이스 재계약 시점인 2022년까지는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YP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06억 원과 42억 원이었지만 트와이스 데뷔 이후 2년 만인 2017년에는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4.6배 증가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년 내에 4개의 신인 아이돌 데뷔를 통해 2017년 대비 빠르면 영업이익이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아이돌 보이스토리 외의 흥행에 따라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 과거 SM이 기록했던 1조 5천억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티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 전문 기업 파티게임즈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업소 플랫폼인 B&M 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합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게임즈는 현재 전일 대비 0.92%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1,850원 대비 100원 상승한 1,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가 B&M 홀딩스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연내 합병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모다로부터 B&M 홀딩스의 지분 50%를 인수하는 SBI 인베스트먼트의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할 예정인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B&M 홀딩스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파티게임즈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난 27일 펀드 결정을 위한 투자 확약서를 체결한 상태로서 B&M 홀딩스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소인 IMAI와 아이템베이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최근 B&M 홀딩스는 아이템 거래 수수료를 변경 및 모바일 RPG 흥행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연간 200억 원 이상의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B&M 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해 합병할 계획이라며 파티게임즈는 확실한 사업 방향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이 긴 음봉에서 마침내 반등에 성공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은 현재 긴 음봉에서 벗어나 현재 전일 대비 17.8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준가 5,160원에서 870원 상승하며 6,030원 선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전 거래일 대비 이제 오른 거래되고 있는데 급락한 뒤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광통신은 지난달 28일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 신주 1,40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예정 발행가는 할인율 15%를 적용한 5,750원 선이었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설비 고도화 및 특수 광섬유 사업 역량 강화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섬유 생산 설비 고도화 및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레이저 의료 분야 특수 광섬유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이익 증가세로 현재 빨간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주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전일 대비 3.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45,900원 대비 1,700원 상승한 4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상국 키움증권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판매 물량 증가 및 공급 비용 상승으로 전년 대비 큰 폭 개선을 보였다며 다만 순이익은 EMP 손상 차손 등으로 적자가 지속됐으나 해외 EMP 손상 차손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은 안정적 흐름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개선된 영업이익에 반하여 순이익 악화 원인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캐나다 손상차손 2,400억 원 인식 및 법인세 비용 증가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김 연구원은 EMP 리스크가 대부분 반영된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호주 GLNG 프로젝트가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도 고무적인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급등락 보이는 종목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상위 종목에서는 신대양 제지와 그 뒤를 이어 필룩스, 인디에프가 코스피 시장에서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 높은 순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은 현재 화인베스트리 4.54% 하락하면서 강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플랜트가 4.21% 하락하며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서산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는 대동기어가 대동공업과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대동금속과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높은 상위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위노바가 12.24% 하락하며 강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크로바 하이텍이 8.4% 하락하며 강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높은 상위 종목으로 확인해 보셨고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사들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 시장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대신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장 전망입니다. 오늘 3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목으로는 비온 뒤 맑음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3월 시장부터 전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은 3월 글로벌 증시가 상승 추세로 재진입할 전망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채권금리 급등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매크로 장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 과정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향후 글로벌 펀더멘털 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은 3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 중인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은 다소 후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점진적으로 채권금리의 상승을 경기와 수요 회복의 시그널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금리의 레벨이 글로벌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동력은 강해졌습니다. 경기 모멘텀이 강하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는 국가와 섹터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신증권의 자세한 코스피 전망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어지는 3월 코스피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이 코스피의 실적 불확실성은 완화되고 실적 전망치는 점차 상향 조정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3월 코스피 밴드로 2360에서 2500포인트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추세 전반을 노린 전략적인 대응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업종의 시클리컬의 동반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중국 소비주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클리컬은 경기 확장과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매크로 환경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IT는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밸류에이션과 가격 메리트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는 이 중국 소비주들이 상반기 중에 업황과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적인 슬림화는 불가피할 전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와 기업 이익의 개선세는 유효하지만 경기 회복이 지속되는 데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와 함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논란을 수반하면서 이전보다 타이트해진 유동성 환경이 함께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확실한 상승 동력을 확보한 업종과 종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에너지와 화학 그리고 소매 유통과 반도체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3월 우리 시장과 관련된 투자 전략 리포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전략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대 이하의 2017년 4분기 실적이 2018년도 실적 추정치 하향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올해 1분기 상황입니다.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는 3월에 진입했습니다.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